징, 이번에 한국으로 축구 원정 응원을 가자. 그 친구 리우엔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한국은 지저분하고 가난하잖아. 게다가 우리 문화를 다 베끼고 있어. 붉은 악마 한푸까지도 다 따라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왕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담이 있어서 사연을 준비했어요. 우선 손가락 한 번만으로도 영상 제작에 힘을 줄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제조회사인 화웨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징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통신 및 가전제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에 선두에 있는 기업이죠. 저는 이곳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똘똘한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내왔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친구 리우엔이 한국으로 축구 원정 응원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요. 한국은 지저분하고 별로 볼거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축구 선수 손흥민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편파 판정으로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자 리우엔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저는 고민 끝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높아 다른 나라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처럼 일단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축구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예상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지저분하고 낙후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광고 안내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는 친절한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여행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청결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기마저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구 리우엔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 리우엔은 웃으면서 그렇지? 정말 놀랍지 않아? 우리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자라고 말했어요. 리우엔은 저의 반응을 보고 기뻐하며 한국은 멋진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리우엔의 말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서 반은 듣고 반은 흘려보냈죠. 한편으로는 리우엔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 지저분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은 그런 모든 생각을 한 번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공항의 청결함과 현대적 시설, 친절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가 봐.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어떨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 번화한 상업지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도 깔끔하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었고 교통카드 결제도 너무 간편했습니다. 지하철의 안내 표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외국인도 헤매지 않고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교통카드를 처음 써보는데도 너무 쉬워서 금방 배웠어. 저는 한국인들의 매너와 문화의식에도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서 당연한 일인 듯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차분하고 질서가 있었죠. 전화를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충격적이었답니다. 리우엔은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 한국 방문 때 있었던 일이라며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리우에는
강남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라 플랫폼이 정말 붐비고 있었거든요. 한 여성이 5살 난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성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사이에 아이가 손을 놓고 앞으로 나가버렸죠.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서 승강장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곧바로 승강장 가장자리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아이는 열차와 너무 가까워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소리쳤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스크린 도어는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해 주잖아요. 아이는 스크린 도어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열차가 안전하게 멈춘 후 스크린 도어가 열릴 때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정말 놀랐지만 스크린 도어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급히 아이를 데리고 플랫폼 안전선 뒤로 물러났죠. 여성은 아이를 안고 다행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은 붉어지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크린 도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이 일을 통해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어린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승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스크린 도어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장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재미있던 기억 중 하나는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하면 중국이 최고지 라는 생각이 물론 있었지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도 친구들에게 굉장한 미식가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음식은 저한테 그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겁이 났어요. 부끄럽지만 한국어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점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죠.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점원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비빔밥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점원분이 웃으며 비빔밥 좋죠. 아주 맛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후로 점원분은 메뉴를 추천해 주시고 비빔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선한 채소, 고기, 달걀 프라이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설명만으로도 입맛이 돌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봤어요. 점원분은 아주 기쁘게 대답해 주셨죠. 예를 들어 저는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떤 예절을 지키나요? 라고 물어봤고 점원분은 식사할 때는 어른들보다 먼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아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 발음이 어색하거나 틀릴 때가 많았는데 점원분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주셨어요. 그분의 유쾌한 반응에 저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유머 감각 덕분에 식당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나는 밥 위에 신선한 채소, 고기, 달걀 프라이가 색깔별로 아름답게 올려져 있었죠. 저는 비빔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점원분의 비벼서 드세요. 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비볐어요. 다양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맛이 나더군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점원분과 짧은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그분은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질문에 답해주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중국에서 온 미식가라고 자랑하듯이 말했더니 점원분이 한국 음식도 미식가의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유쾌하게 웃으셨어요. 이 경험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비빔밥, 잡채, 김치찌개 같은 전통 음식을 한번 맛보라고 강력히 추천할게요. 그곳의 친절한 점원분들과 나눈 대화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이 점원분은 바쁘셨을 텐데도 저희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 추측해봤는데 한국 문화 자체가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이 강하다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점원분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식당 사장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점원들에게 항상 손님을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라고 교육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사장님이 우리를 지나치면서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점원도 자연스럽게 친절한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 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음식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크게 높아졌어요.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식당을 꼭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그들의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평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릴 때도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한국 화장실의 청결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첫날 이용해봤던 인천공항이나 주요 관광지의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순간마다 안심을 느꼈습니다. 와, 이런 화장실은 정말 처음 봐.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다니까. 맞아, 정말 놀라워. 중국에서 볼 때랑 너무 다르잖아. 여기서 화장실 하나로도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 중국은 대체로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를 보니까 뭔가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이렇게 저와 친구는 한국의 화장실 청결에 대해 감탄하고 그들의 관리 체계에 대해 얘기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한국에 오고 나서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 그러자 리우엔이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 나는 왕직 네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 하고요. 그제서야 리우엔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엔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리우엔 부모님은 업무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리우엔도 덕분에 오랫동안 해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공안이 잡아갈 위험도 있었고 부모님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늘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리우엔은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해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해외 생활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았어 정도로만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괜히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리우엔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신중해야 했어요.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피곤하긴 했지만 부모님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리우엔은 중국에 있을 때 항상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 리우엔처럼 해외에서의 경험이 있어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국에서는 그 경험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배운 것들, 보고 느낀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중국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리우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리우엔이 겪었던 일들과 그가 처한 상황이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리우엔은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나누고 싶어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죠. 나는 리우엔이 겪었던 그 조심스러움과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리우엔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차이가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이처럼 리우엔의 경험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쇼핑몰을 가기 위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는 매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는 길거리가 청소되어 있고 쓰레기통도 정기적으로 비워지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리가 정말 깨끗한 것 같아. 지저분한 곳이 한 곳도 없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그런 것 같아.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여기는 정말 깨끗하다고 느꼈어. 중국이나 몇몇 유럽 나라랑 비교해도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 그렇지? 보통은 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공공장소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걸 거의 못 봤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아. 공공장소에서도 청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더라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회사의 일 때문에 가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공공장소나 거리의 청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종종 불결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에는 드디어 기대하던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와, 정말 신세계에 온 것 같아. 여기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한국의 쇼핑몰은 청결하고 질서 있게 관리되고 고객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구경을 하며 걸어가는 모든 곳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사람이 많아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좋은 냄새만 가득한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여기 한국 사람들은 다 연예인같이 멋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쇼핑몰을 둘러봤어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각 매장 직원들은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이런 배려와 서비스 정신은 한국 쇼핑 문화의 큰 장점 중 하나로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생각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환한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제품을 찾고 계세요? 라며 다가와 주셨죠. 제 한국어가 서툴러서 조금 걱정했는데 직원분이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직원분은 제 피부 타입을 물어보며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품을 시연해 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어요. 더 재미있던 건 직원분이 갑자기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K-드라마 주인공들도 자주 사용해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순간 K-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그 제품을 시연해보고 마치 드라마 속에서 쇼핑하는 듯한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 매장으로 갔는데 이번엔 패션 매장이었어요. 한국 패션이 유행이라 기대가 컸거든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트렌디한 옷들이 가득했고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옷을 골라 입어보고 마치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직원도 우리의 흥분을 이해한 듯 다양한 코디를 추천해주며 함께 웃었어요. 하루 종일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 쇼핑몰의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배려와 서비스 정신이 한국 쇼핑 문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요소였죠. 왜냐하면 중국 쇼핑몰은 조금 다른 분위기이거든요. 중국 쇼핑몰도 규모가 크고 다양한 가게가 있긴 하지만 청결도나 질서 면에서는 한국과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매장 내부가 좀 어수선하거나 쇼핑몰 바닥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복잡하고 가끔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매장 직원들도 친절하긴 한데 한국처럼 세심한 서비스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해 물어봐도 한국처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고객과 소통하기보다는 매출을 더 중시하는 느낌이지요.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 혼자서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야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이번 한국에서의 쇼핑 경험은 정말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축구 경기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편파 판정과 언론 플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자주 나온다면
팀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 축구 팬들은 심판의 판정이 중국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편파 판정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날이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축구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거죠. 축구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관중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 목청껏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저희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정말 열정적이면서도 매너가 넘쳤습니다. 응원할 때에는 손에 깃발을 흔들고 목청껏 응원하면서도 경기 자체에 집중하고 깔끔하게 응원하더라고요. 경기장이 환하게 빛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경기 중에 선수나 심판, 상대팀 팬들에게 욕을 하거나 경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자주 보였어요. 이런 비매너 행동이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수에게 욕을 하고 플레이를 방해하려고 부적절한 시기에 큰 소리로 외치는 행동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축구 경기 관람은 제 경험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제 오해였던 것 같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응원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팀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응원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보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야유하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플레이를 시작할 때 중국 관중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차거나 드리블을 할 때마다 손흥민 나가라 라는 구호가 경기장 곳곳에서 들렸고 그와 동시에 너는 별로야 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해주기는커녕 손흥민 선수를 저격하는 듯한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유리한 위치에서 슛을 시도할 때 중국 팬들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그를 방해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골대를 향해 슛을 할 때 일부 팬들은 큰 소리로 골대를 맞춰라 라고 외치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방해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손흥민이 좋은 플레이를 할 때 중국 팬들이 경기를 중계하는 스크린에 비친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팀의 선수들이나 심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중국 팬들은 손흥민이 공을 다룰 때마다 불편한 듯한 목소리로 야유를 쏟아내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에게 비난과 야유를 보내는 모습은 그가 경기 중 보여주는 뛰어난 기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비난은 경기 자체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국 축구 팬들이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 한국 축구 팬들의 응원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이고도 매너 있는 응원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으며 이런 차이점들이 두 나라 축구 문화의 다른 점들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엔이 손흥민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친절함과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은 자신의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예의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했어요. 그는 경기장에서 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그의 특별한 친절함이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손흥민이 자신의 팬들에게 자선 경매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경매에서 판매된 품목들과 함께 수많은 팬들에게 직접 만남을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친절과 관심에 감동받았고 손흥민 역시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경기 후 팬사인회에서 팬 한 명 한 명과 직접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간단한 말 한마디와 웃음을 선사하며 그들의 지지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눈웃음도 정말 매력있지 않아? 하며 리우에는 소녀처럼 즐거워했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작은 친절함들이 그를 팬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그의 친절함과 배려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손흥민의 왕팬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이번 축구 경기를 통해 한국 팬들의 열정과 매너 그리고 경기장 내외의 체계적인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 축구는 감정적이고 격렬한 반면 한국 축구는 훨씬 조화롭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나니 잘못된 정보가 참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붉은 악마와 한푸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 게 맞지? 저는 한국의 문화 요소들이 모두 중국의 것을 따라 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응원할 때 입는 붉은색 옷과 함께 부르는 응원가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리우엔에게 물어보았죠. 리우엔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붉은 악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공식 서포터즈야. 붉은색이 중국을 상징하고 행운과 열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 고유의 축구 문화였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라서 무작정 따라하는 민족은 아니야. 리우엔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의 응원 모습이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는 단순히 색깔이나 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창의력과 팀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었죠. 축구 경기에서 팬들이 입는 화려한 의상과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들은 한국 축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가 단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풍부한 전통과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복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복의 디자인과 구조가 중국의 한푸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을 따라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리우엔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중국의 한푸와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리우엔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복의 역사와 의미가 훨씬 더 깊어 보였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독창적인 의상이었고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리우엔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한국의 문화 요소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한국 자체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니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된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우엔, 그동안 나는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중국인은 정보를 검색할 때 바이두나 비리비리 등을 이용하는데 정부의 검열 시스템을 받고 있거든요. 만리 방화벽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가 통제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나 금지된 컨텐츠로 분류되면 저희는 볼 수가 없게 되지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보를 제한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으니 중국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매체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 한국 방문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소통을 통해 얻었던 정보가 저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알에서 깨어나며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하나씩 해소되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서 갇혀있던 답답한 기분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많은 선입견과 오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저의 마음이 한층 더 여유롭고 명쾌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시야가 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갑갑하고 제한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각이 확장되었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저를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야를 얻은 덕분에 마음속의 갈증이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마치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 엄청난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저의 이 열망에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단순히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서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사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제 아이 역시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시각 속에서 살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제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중국의 검열이 강력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에서 제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지라도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차분히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결정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불어넣은 새로운 시각은 마치 불을 지핀 듯한 에너지를 주었고 저는 이 에너지를 통해 제 미래를 더 넓게 그려보려 했습니다. 이 길이 험난하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저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은 제 인생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그 여정을 차분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저의 심경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잘 해나가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